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영어 공부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꾸준히 하면 반드시 영어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영어 읽기에 대한 간략한 소개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영어의 중요성, 영어를 잘하면 직장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많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은 스스로 인지하고 영어를 매일 조금씩만이라도 공부해야지 이렇게 스스로 다짐한 데까지는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서도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자료를 공부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일까?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너무 오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걱정을 하신 적이 있으면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으로 공부해 보세요. 제가 추천하는 공부 방법은 더도 말고 매일 한 3, 4줄 정도의 길이의 영어 한 단락을 큰 소리로 읽는 것입니다. 이 정도 길이의 한 단락인데요. 막 크게 부담되는 양은 아니죠. 하지만 그냥 눈으로 막 대충 보고 넘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수백 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영어 지문을 읽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한번 연습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언어를 어떻게 배우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부모님 또는 가족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막 관찰하면서 기초 단어, 표현들을 이렇게 내뱉고 그 다음에는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국어책을 읽으라고 시키면 다른 학생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읽는 것으로 시작하죠. 저도 어렸을 때 외국인 학교를 다니면서 처음 했던 것이 큰 소리로 영어 책을 읽는 것이었고 이렇게 영어 책 읽는 것은 고등학교 때까지도 쭉 이어졌습니다. 누구나 거치는 단계이고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초보던 중급이던 이 방법으로 연습하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럼 우선 영어를 읽을 때 몇 가지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이 이론을 막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는 다음 영상부터 실전으로 3, 4줄 정도의 길이의 완성된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그냥 가볍게 이런 이론들이 있구나 그냥 딱 한 번만 들으세요. 우선 영어 문장을 읽을 때 적절한 곳에서 끊어 읽어야 하는데요. 어떠한 단어들 앞에서 반드시 끊어 읽어야 한다. 이런 정답은 없지만 주로 어떠한 단어들 앞에서 끊어 읽는지를 이해하고 여러 번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적절하게 이렇게 끊어 읽는 모습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주로 어떤 단어들 앞에서 끊어 읽냐면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in, at, on 이런 전치사 앞에서 끊어 읽습니다. 그리고 that, which, who 이러한 단어들 앞에서도 끊어 읽고 and, or, but 이러한 접속사 앞에서도 끊어 읽습니다. 그리고 또 긴 주어가 있으면 그 긴 주어를 말한 다음에 끊어 읽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문장이 있으면 Welcome to another episode of James Corden's show here on CBS. 이렇게 대부분 to, of 그리고 긴 주어 앞에서 끊어 있습니다. Here on CBS 이런 부분은 here on CBS on 앞에서 끊어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한 번에 here on CBS 이렇게 읽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끊어 읽기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James Corden's show 이렇게 고유명사는 반드시 한 번에 읽어야 합니다. 제가 만약 Welcome to another episode of James Corden's show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색하게 들리죠.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강세입니다. 물론 각 단어들마다 어디에 강세를 두고 말해야 하는지 각각 단어의 발음도 알아야 하지만 한 문장이 있을 때 어떠한 단어들을 더 강하게 읽고 더 약하게 읽는지 이해하는 것도 단어의 강세를 아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이러한 문장이 있을 때 어떠한 단어들을 강하게 읽을까요? 어떠한 단어들을 강하게 읽냐면 The supermarket is having a sale on eggs.
이렇게 supermarket, having, sale, eggs 이렇게 4개의 단어를 강하게 읽고 그 외의 단어들은 약하게 읽는데요. 한 문장에 수많은 영어 단어가 있어도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미보다는 문법적으로 필요한 단어들, 영어로는 function word라고 하는데 지금 이 문장에서는 is, a 이런 단어들은 약하게 읽고 supermarket, eggs 이렇게 문장에서 만약 이 단어가 바뀌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중요한 뜻을 담고 있는 단어들은 강하게 읽습니다. 문장에서 어떠한 단어들에 강세를 두고 있는지 이 키포인트 하나만 알고 지나가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끊어읽기 그리고 문장에서 어떠한 단어들을 강하게 읽는지 이렇게 2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여기에 영어 문장 읽을 때 한 가지만 더하면 억양입니다. 억양이란 어떠한 부분에서 말을 할 때 음을 올리는지 내려가는지 또는 살짝 내려갔다가 올라가는지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장이 끝나면 당연히 음을 내리고 Are you busy? 이런 문장에서는 끝음을 올리고 단어 다음에 쉼표가 있으면 This evening 이렇게 살짝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것은 언어나 다 똑같기 때문에 굳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곳에서 끊어있는 것과 어떠한 단어들을 강하게 발음하는지를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그 억양은 따라오게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부터는 실전처럼 영어 한 단락을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읽는 그 연습을 하고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첫 1분 60초 동안은 제가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지문만 화면에 띄워둘 것입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이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1번, 제일 처음에는 눈으로 그냥 쓱 지문을 보면서 간략하게 어떠한 내용인지 누가 이러한 영어를 어떠한 상황에서 말할지를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음 영상의 지문인데 museum, exhibit, shown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서 박물관의 직원이 박물관을 방문한 사람들을 위해 어떠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걸 파악하는 데까지 대략 오래 걸려도 10초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확실하게 발음을 알지 못하는 단어들 또는 내가 발음하기 힘들 것 같은 그런 단어들, 예를 들면 museum이라든지 artists라든지 auditorium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어떻게 발음할지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는 내가 정말 박물관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는 생각하고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핸드폰에 녹음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중에 제 설명을 다 듣고 나서 비교해 보면서 아, 이런 단어는 발음을 내가 완전히 다르게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해 두시면 정말 좋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부터가 정말 실전이고 꼭 녹음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케이? Good luck!